네, 오늘 3.1절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띄엄띄엄 앉기도 하고 굉장히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 진행이 됐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랍니다.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접경 지역의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결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3.1 운동의 정신으로 협력해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감염병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면서 그 원고 이제 3.1절 기념사 원고 말미에 이제 북한과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북한과의 감염병에 대해서 협력을 하자. 근데 사실 지난번 돼지 그 열병이 돌았을 때도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도 북한은 그걸 발로 찼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제 국민들은 우리도 지금 굉장히 급한데 저 얘기를 꼭 넣었을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어떤 대통령이든지 북한에 대한 문제는 얘기를 합니다. 예. 매년 그래 왔어요. 예. 그거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 당연히 뭐 평화, 협력, 교류, 뭐 현 정부의 어떤 저 대북 정책을 봤을 때는 당연히 교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긴 하죠. 예. 그러니까 다만 그냥 뭐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또 평화를 이루어서 뭐 어쨌든 평화가 경제하다 뭐 이런 얘기했으면 그냥 뭐 원래 하던 얘기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저 앵커가 시작했던 간에 지금 얘기 나온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보건 분야 협력이거든요. 비핵화 얘기 없었습니다. 평화 경제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기존에 많이 하던 그런 얘기들 없었고 지금 보건 협력이에요. 왜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죠? 비핵화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땅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입니다. 보건과 건강과 안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한과 이제 보건 협력하자는 저 메시지가 뭐 그냥 원론적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북한과의 교류를 얘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지금 우리가 지금 중국에 뭐 마스크 공급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입국 제한을 거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 약속된 그런 물자 지원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다시 보건 협력을 한다? 그럼 북한에서도 코로나 발병 많이 그 발병이 된다는 게 만약에 알려진다고 하면 북한에도 마스크 보내야 되는 건가요? 북한에도 손세정제 지금 보내야 되는 건가요? 북한에도 중국에 보내듯이 마스크 만드는데 장비가 되는 라티스 장갑 보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 저 문제는 원론적인 언급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기와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는 저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 부적절한 언급이었다라고 봅니다. 최진봉 교수 혹시 반론 있으세요? 반론, 그러니까 지금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듯이 원론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경우도 북한에 있는,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서 병체를 옮기는 그런 역할이 지금 북한과 있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협력하자 그랬고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감염병 같은 경우는 물론 북한과 우리는 교류가 지금 차단돼 있어서 그렇게 많이 넘어올 가능성은 없지만 특히 이제 가축을 통해 전달되는 이런 질병 같은 경우나 감염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방역이 완전히 열심히 하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넘어온 것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협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가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큰 틀에서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간의 이런 교류도 앞으로 계속 있어져야 된다. 그것이 남북한 한반도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큰 틀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북한과의 보건 협력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과연 그럼 북한은 지금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전염병이 유입될 경우에 그 후과는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중앙지휘부 통제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전염병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틈을 완전히 막고 초특급 방역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좀 마스크를 좀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북한에서 신 교수님 보니까 아직까지 북한에 확진자가 있다. 사망자가 있다라는 건 WHO에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만 북한 매체에서 보도되는 걸 보면 조금 걱정스러운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숫자가 보면 한 평안남도에 2,400명, 강원도에 한 1,500명, 그래서 한 2,900명이 있고 또 평안북도에도 합쳐서 하면 한 7,000명 정도의 우려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사실 지금 3,000 몇백 명인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만약에 7,000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일 텐데 이걸 과연 처리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매우 걱정이 되는 거죠. 뭐 보통은 북한의 보건의료의 현황을 알려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는 없습니다. 예. 공신력인 데이터가 없고 WHO나 아니면 유니세프 자료도 그 신뢰성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보건의료 상황을 알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만약에 저런 몇천 명의 그런 의학적 감시 대상자들이 있어서 이들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된다고 했을 때 워낙에 의료 감염에 취약한 상황에서 이런 대응을 하는 데는 북한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전에도 남북 공동 협력 선언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그런 감염병 공동 대응 선언문도 한 줄 들어간 바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신경을 못 쓸 상황은 아닐 거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예. 어쨌든 지금 남북 협력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북한에도 뭐 이런 당연히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좀 제발 바래 주시고요.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여론도, 우호적인 여론도, 또 관대한 여론도 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요구도 100만 명이 넘고요. 탄핵을 촉구한다는 건 또 1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실 김태현 변호사, 굉장히 지금 국민적인 국가적인 위기 상태잖아요. 네. 나라가 하나로 뭉쳐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분열이 됐다는 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나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어떤 대책, 청와대의 태도, 중국과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할 수는 있거든요. 비판할 수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대응을 잘못했다고 해서 이게 과연 탄핵 싸우냐 그건 아니거든요. 탄핵이라는 거는 사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는데 글쎄 이거 만약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의 자체에 청와대와 대통령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건 직무상의 무능이지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탄핵 소환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반대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거 100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응원합니다 또 100만 명이 넘어갔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 큰 이슈가 터지면 그게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을 뚝 나눠가지고 지금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양상을 항상 보이는데 이게 정말 저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과거에 뭐 IMF 때 금모으기 운동 또 과거에 또 금융위기 때 국론이 하나로 합쳐져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던 우리 경험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로 합심할 수 있도록 정치권 또 국민들이 힘을 하나로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마스크 문제입니다.